네, 전데요. 여러분들 스톰2 1차 시험 보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결과가 어떻든 이제 앞으로도 열심히 해가지고 끝까지 잘 가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에 이제 배우게 될 내용은 스톰2 2차에서 뭘 배우게 되는지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여백으로 가면 일단 우리는 6.2의 남은 부분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6.2는 이제 에메리의 극한 분포, 극한 분포는 그거죠. 에메리가 어디로 분포 수렴을 하게 되는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정규 분포로 하게 됩니다. 특정 조건이 있을 경우. 우리는 대체로 조건에 맞는 경우만 배우게 되겠죠. 그리고 6.3을 보시면 6.3은 에메리를 이용한 가설 검정, 어,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테스트에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세 가지 가설 검정을 배우게 되고요. 이제 다소 암기성이 짙은, 어떻게 외울 건 많이 없지만, 그냥 적당히 외워가지고 시험 볼 때 가서, 아, 이거였지 하고 적당히 쓰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6.4에서는 MLE, 또 MLE, 계속 MLE죠. 또 MLE를 배우는데, 이거는 모수가 여러 개인 경우를 배우게 됩니다. 다중모수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난이도로 생각을 하면 제일 어려운 거는 이게 가장 어렵고요. 6.4가 정말 정말 어렵고요. 저는 어렵고 여러분들은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6.4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이 6.2, 이 6.2의 나머지 부분, MLE의 극한 분포, 이 부분이 아주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6.3, 6.4를 잘 하기 위해서 6.2의 기틀을 잘 다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적당히 지우고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그리고 그 저번 영상에 찍었던 이제 이그젠플 6.2.4도 우리 시험 범위인데요. 2차 시험 범위죠. 2차 시험 범위인데 제가 이제 범위를 착각을 해서 저번에 찍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저번에 있던 영상을 필요하시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넘어가서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보시면 6.2.3, 6.2.4 이그젠플 말하는 건데요. 제가 써놓은 걸 보면 6.2.3, 6.2.4에서는 MLE의 닫힌 해, 그러니까 닫힌 해라는 거는 우리가 MLE를 딱 뭐가 MLE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게 닫힌 해죠. 닫힌 해가 존재했지만 가끔, 가끔, 가끔인지는 모르겠고요. 이제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MLE의 닫힌 해를 구하지 못해서 MLE의 분포를 못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기억나실 거예요. 로지스틱 분포 생각하시면 그때 우리가 MLE를 구하진 못하는데 MLE가 존재하는 걸 보이려고 막 이렇게 그림 그리고 별 생쇼를 다 했죠.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MLE의 분포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에 배울 정리 정말 정말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MLE가 닫힌 해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딱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MLE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된다. 근사적으로니까 분포 수렴이겠죠. MLE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된다.
라는 점이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이 정리를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알아야 할 정칙 조건이 있는데요. 레귤러리티 컨디션이죠. R5, PDF, FX는 세타에 대해서 세 번 미분 가능하다. 굉장히 뭔가 익숙한 느낌이죠. 우리 R3랑 R4도 생각을 해보면 막 이제 세타에 대해서 뭐 몇 번 미분 가능하고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그쵸? 또한 모든 모수 공간에 있는 세타에 대해서 상수 C와 함수 MX가 존재하여 담을 만족한다. 이거를 자세히 보시면 절대값 로그 우도함수, 로그 PDF의 세 번을 미분한 게 그거의 절대값이 무슨 함수 MX보다 작다라는 건데요. 뭔가 이게 느낌이 안 오죠? 그리고 두 번째로 평균, MX의 세타 제로에 대한 평균이 무한대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무한대보다 작다는 거는 무한대로 가진 않는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서 참모수, 세타 제로는 참모수죠. 세타 제로 빼기 C, 그리고 세타 제로 더하기 C의 사이에 있는 구간에 대해서의 모든 세타와 그리고 X의 서포트, X의 범위죠. 이거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성립을 한다는 건데요. 성립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세타가 있는데, 일단 이렇게 함수가 있고, 이 세타가 있는데, 세타 제로가 있고, 여기에 세타 제로 빼기 C, 세타 제로 더하기 C, 요만큼의 구간에 대해서만 여기가 성립을 하면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막 뭐 전범위에서 성립할 필요는 없고, 그냥 참모수 근처에서만 성립을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레귤러리티 컨디션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면, 이거는 사실 뭐 굳이 생각해 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보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R5, 1. 1은 그거였죠. 이제 절대값 로그 fx 안에 세 번 미분한 거가 특정 함수 mx보다 작거나 같다 였는데요. 일단 로그 fx라는 함수에 대해서 이거의 도함수, 이거는 원함수 로그 fx의 변화율이고요. 그리고 두 번 미분한 이계도 함수는 원함수의 공률이 되겠고요. 로그 fx의 공률이 되겠죠. 세 번째로 3계도 함수 세 번 미분한 거는 사실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죠. 는 공률의 변화율을 나타낸다는 거고요. 이 공률의 변화율이 사실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지 않지만, 이 3계도 함수의 상한인 mx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곡률의 변화가 막 엄청 크지 않다. 막 갑자기 급격하게 변하지 않는다. 함수가 어느 정도 안정적이어야 이제 뒤에서 다룰 무언가를 만족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지요. 두 번째로 R5 두 번째에 대한 해석을 해보면 이건 그거였죠. 제가 방금 밑줄 친 부분이었죠. 이 3계도 함수의 상한인 함수 mx에 대해서 이 평균이 유한하다. 이 값이 평균을 때렸을 때 유한하다. 무한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시 해석해 보면 3계도 함수의 상한 또한 이제 무한대보다 작다. 그러니까 무한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크게 그냥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냥 혹시 궁금하실까 봐 나름의 해석을 해봤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띠오렘 6.2점인데요. 이거가 막 딱히 뒤에서 뭐라고 부르는 이름 같은 게 없어가지고 그냥 저는 띠오렘 6.2.2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책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요. 보시면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 써놨죠. 계속 나옵니다. 아마 2차 전체가 이거를 모르면은 거의 뭐 문제를 풀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보시면 R0부터 R0 굉장히 추억이죠. R5를 만족하는 표본 맨날 하던 거죠. 이거에 대해서 참모수 세타 제로에 대한 피셔 인포메이션이 무한대보다 작고 0부터 무한대 사이에 있고 그리고 로그 의도함수 로그 의도함수를 미분을 해서 이제 얘를 넣으면 0이 되고 그러니까 얘가 ML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ML이가 참모수 세타 제로로 확률 수렴을 한다면 확률 수렴이면 뭐죠? 바로 체비셰프 생각이 나셔야겠죠? 이렇다면 그 띠오렘 6.1.3에서 추가된 내용인데요. 그러면 이 ML이 이거는 이제 수열로 나타내서 수열로 나타내서 강조를 해준 거죠. n으로. 얘는 이러한 그러니까 여기에서 참모수 세타 제로를 빼고 루트 n을 곱한 것은 정규 분포 평균이 0이고 분산이 i 세타 제로분의 1인 이제 정규 분포로 분포 수렴을 한다라는 건데요. 이게 뭐 알겠는데 어쩌라고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지금까지는 아이고, 특정 모수, 특히 표본 평균이죠. 표본 평균이랑 가법성이 있는 분포, 가법성이 있는 분포는 뭐가 있냐면 포화송, 뭐 카이 제곱, 뭐 등등 있죠. 지수 분포, 감마 분포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표본 평균으로 표현되는 MLE를 구한 경우에는 CLT를 사용을 해서 이제 이런 MLE의 극한 분포를 유도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게 CLT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띠오렘 6.2.2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그러니까 R0부터 R5를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서 모든 MLE, 모든 MLE는 아니고 사실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MLE의 극한 분포를 구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네, 이 모든 MLE의 극한 분포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뭐 딱히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걸로 비해서 뭐 신뢰 구간이나 그리고 이제 예상치 못한 MLE의 MLE의 극한 분포의 특성, 뭐 제곱을 하면 뭐 어떻게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알아볼 수 있겠죠. 진짜 진짜 중요합니다. 계속 보고 반드시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그러면 우리가 배운 이 정리를 사용을 해서 이제 정리를 사용을 해서 예제를 풀어볼 건데요. 제가 굳이 강의 안 없는 예시라고 적어놓은 이유는 이제 수업이랑 겹치기도 하고, 제가 써놓은 게 수업이랑 겹치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저만의 특별한 게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그냥 새로운 문제를 조금 풀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따로 적어놨어요. 홈업 6.2.8 문제인데요. 이 표본 x1부터 xn이 iid하게 fx 세타는 얘를 따르는데 얘는 정규분포 0, 세타의 PDF죠. 우리가 해볼 것은 뭐냐면 이 세타 MLE 딱 보시면 이 세타는 분산이란 말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뭐 정규분포 세타 시그마 제곱 이런 거에 대해서 세타의 극한 분포 그러니까 표본 평균으로 표현되는 MLE 세타 MLE가 표본 평균이겠죠. 이거의 극한 분포는 CLT를 사용을 해서 구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분산에 대한 극한 분포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MLE를 구하는데요. 이거는 뭐 이제 너무 많이 해서 질리죠? 잘 넘어가면 여기에 세타 MLE는 n분의 1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제곱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고요. 이거 계산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 이제 다 고수가 되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i 세타는 이게 이게 경험담인데 1차 끝나고 MLE 구하는 건 기억이 나는데 i 세타 구하는 건 기억이 안 나거든요. i 세타는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i 세타를 구해보면 여기에서 필요한 건 우도함수 L 세타가 아니라 로그 PDF죠. 로그 fx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1 로그 2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 2분의 1 로그 세타 빼기 2분의 세타분의 1 x 제곱인데 PDF를 사실 여기다가 써놨어야 딱 와닿을 수 있었겠네요.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i세타 피셔 인포메이션을 구하려면 이 로그 PDF를 세타에 대해서 두 번 미분을 했어야 했죠. 그래서 이 친구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이 로그가 아래로 내려오고 그리고 얘는 원래 오른쪽은 원래 분모에 있었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되겠죠. 한 번 더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얘가 되고요. 그리고 얘가 되죠. 이거 계산이 정말 헷갈리죠. 그래서 이거에 마이너스 평균을 구해주면 피셔 인포메이션이 나오는데요. 마이너스 평균 이거를 딱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이제 x가 아니라 여기서 보시면 세타 세제곱분의 2의 x제곱을 구하면 되는데요. 세타 세제곱분의 2의 x제곱은 세타겠죠. 이거는 이제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니까 x가 x분의 x가 정규분포를 따르고요.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고 얘를 이제 제곱을 하면 카이제곱 1을 따르고 어떻게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2세타 제곱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i세타는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사실 뭐 피셔 인포메이션 구하는 게 아니었고요. MLE의 극한 분포를 구해야겠죠. 표본 평균이 아닌 형태의 그러니까 분산에 대한 MLE의 극한 분포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거는 정말 간단하게 딸깍 하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거 외웠죠? 아직 외우시진 않았겠지만 루트 n MLE 빼기 세타가 정규분포 0, i 세타분의 1로 수렴을 한다니까 여기에 위에 구했던 i 세타를 이렇게 뒤집어 까주면 2세타 제곱이 나오게 되겠죠. 분산이. 그러니까 사실 이 식 전체에서 뭔가 우리가 새로 알아야 하는 거는 i 세타분의 1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앞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i 세타는 MLE의 극한 분포의 분산이다. 분산, 극한 분포의 분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조건이 맞는 경우에만. 근데 이 조건을 가지고 사실 뭐 까다롭게 구는 경우는 딱히 없었고요. 이제 일단 이거를 잘 사용하는지를 물어보는 것 자체가 교수님의 생각이겠죠. 다음으로 다른 정리 6.2.2를 활용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위에서 이렇게 구해놨는데 여기다가 델타 메소드를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우리가 궁금한 건 MLE 분의 1의 극한 분포를 구하는 거예요.
델타 메소드 잘 기억이 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gx를 이렇게 x분의 1로 두면 g'x는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그냥 대입만 하면 되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ml이 빼기 세타분의 1, 이 분포 수렴을 하는데 어디로 분포 수렴을 하냐면 정규 분포 0,2세타 제곱 이거는 원래 있었던 거고 여기에 g 프라임 세타 제곱을 곱해주면 되죠. 이렇게 곱해주면 얘는 세타 4제곱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델타 메소드가 혹시 기억이 안 나신다면 어 루트 n g의 x 빼기 g의 세타가 분포 수렴을 하는 내용 정규 분포 0, 원래 분산 곱하기 g 프라임 세타 제곱으로 분포 수렴을 하게 되죠. 갑자기 저도 기억이 안 나서 큰일 날 뻔했네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번에는 새로운 정의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뭐냐면 definition 정의죠. 정의 6.2.3 근사 효율과 상대적 근사 효율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한국말로 쓰는 경우는 잘 없고요. 상대적 근사 효율은 ARE라고 줄여서 씁니다. 보시면 항상 똑같은 상황이죠. 표본이 있고 IID하게 어떤 분포를 따르는데 이 분포의 모수가 세타입니다. 이 세타가 실제로 가지는 값, 참모수 세타 제로에 대한 추정량으로 세타 1n 햇이 있는데 그냥 세타 1 햇이라고 할게요. 추정량 세타 1 햇이 있는데 근데 이건 ML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ML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이건 ML은 아니고 그냥 추정량입니다. 이 추정량의 극한 분포가 우리 루트 n 곱하기 세타 1 햇 빼기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모수가 분포 수렴을 하는데 어디로 분포 수렴을 하냐면 정규 분포 0, 시그마 세타 1 햇 제곱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세타 1 햇의 분산인데요. 이걸로 분포 수렴을 한다고 칩시다. 이렇게 분포 수렴을 하면 우리의 추정량 세타 1 햇의 어심토틱 이피션시 근사 효율이죠. 근사 효율은 어떻게 정의되냐?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요. E의 세타 1 햇은 세타 1 햇, 추정량의 분산분의 I 세타 제로분의 1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띠오렘 6.2.2에서 뭐 MLE가 어쩌고 저쩌고 빼기 세타 루트 n 곱해서 이게 0, I 세타분의 1로 가는 것을 배웠지요. 이 I 세타분의 1은 어떻게 보면 그거잖아요. CRLB인데 표본이 하나인 경우에 분산의 하한이죠. 그러니까 분자에 있는 것은 가장 이제 있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작은 분산이고요. 그리고 아래 있는 분모는 우리가 구한 추정량의 분산이지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가 구한 추정량의 분산이 3이고 I 세타분의 1이 2라면 우리는 이 추정량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냐? 세타 1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냐면 얘가 이제 66%이므로 66% 효율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요, 만약에 이거가 2의 세타 1 햇이 1이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구한 추정량의 효율성이 1이라면, 그러니까 100% 효율을 가진 거죠. 효율을 1이면 이 추정량은 asymptotic efficient, 그러니까 근사적으로 효율적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 세 번째네요. 세 번째로, 이번엔 두 번째 추정량이 나왔죠. 세타 2 햇이라고 하겠습니다. 세타 2 햇이 똑같은 꼴인데 숫자만 살짝 바뀐 거죠, 여기만. 똑같이 이렇게 정규분포로 분포 수렴을 하는데 분산이 이거일 때, 이번에는 한 추정량에 대한 다른 추정량의 asymptotic relative efficiency, 근사적인 상대 효율.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러니까 상대 효율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러니까 되게 제일 가질 수 있는 최대 효율이랑 실제 분산의 효율을 비교하는 거였고요. 이 상대 효율은 두 개의 추정량의 분산을, 효율성을 비교하는 것이지요. 이건 이렇게 쓰는데, 이, 어, 세타 1 햇, 세타 2 햇은 세타 1 햇의 분산분의 세타 2 햇의 분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는 거, 이게 사실 좀 헷갈리는데 뒤에 있는 게 위로 온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죠. 그리고 이거의 효율성이니까요. 그러니까 두 번 분자에 있는 거의 효율성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냥 근사 효율을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띠오렘 6.2.2를 생각을 해보시면, 띠오렘 6.2.2는 이거였죠. ML이가 우리가 지금까지는 다 그냥 추정량이었고요. 추정 통계량이었고요. 이번에는 ML입니다. 이 빼기, ML이 빼기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모수의 루트 n 곱한 것이 정규분포 0, i 세타분의 1로 수렴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배웠는데 얘가 생긴 게 익숙하죠. 이거이므로 얘의 MLE의 효율성을 구하면 i 세타분의 1 분의 i 세타분의 1이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1이 됩니다. 그러므로 MLE의 근사 효율은 항상 1이고, 그러니까 이 R0부터 R5를 만족하는 경우겠죠. 이런 경우에 MLE는 항상 근사적으로 효율적인 추정량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6.2.5죠. 표본 평균과 표본 중앙값의 ARE. 이건 뭐 하겠다는 거냐면 우리가 그 모집단에 대표값이라는 게 있죠. 옛날에 아마 배우셨을 텐데 딱 보시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평균, 중앙값, 최빈값 이렇게가 있죠. 이 중에서 최빈값은 뭐 좀 다루기가 까다로움으로 딱 빼고 평균이랑 중앙값의 효율을 비교하는 거죠. 이거는 사실 분포마다 다르긴 하지만 뭐가 더 효율적인지는 분포마다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라플라스 분포에서 라플라스 분포 그거죠. 절대값 있는 애. 라플라스 분포에서 우리가 전에 배웠던 위치 무수족을 나타내는 거고요. 여기까지는. 이런 경우에서 우리는 이전에 이 라플라스 분포의 MLE가 Q2,
중앙값이고요. 중앙값이면서 i 세타가 1인 것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러면 바로 쓰면 되겠죠? 일단 우리의 Q2는 ML이고 ML이므로 띠오렘 6.2.2에 의해서 ML이 빼기 모수에다가 루트 n을 곱한 거는 어디로 가냐면 정교분포 0, i 세타분의 1로 가게 됩니다. 그렇죠. 계속 씁니다, 이거. 이거는 i 세타가 1이므로 그냥 정교분포, 표준 정교분포를 따르게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Q2의 극한분포를 보이는 것에서 성공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 이번엔 표본 평균에 대해서 극한분포를 구할 건데요. 이제 클래식한 방법으로 표본 평균은 CLT를 쓸 수 있기 때문에 CLT에 의해 루트 n 곱하기 표본 평균, 이것도 이제 추정량이죠. 그리고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모수 세타는 CLT에 의해서 정규분포 0, 시그마 제곱으로 가는데, 이 시그마 제곱이 뭐냐면 그냥 x의 x가 아니고 x바,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분산이 되겠죠. 분산은 아니고 여기다 n을 나눠야지 분산이긴 한데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식이 성립하는지도 확인을 하고 분산을 구해보면, 먼저 표본 평균 x반은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거는 우리가 위에서 봤듯이 xi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으므로 세타 더하기 2의 i로 정의되어 있으므로 얘를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죠. 딱 느낌이 오시죠? 이렇게 바꿔주면 표본 평균의 평균은 세타로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 왜 그러냐면 이제 2의 i가 생각을 해보면 얘는 fz를 따르는데 얘는 위치 모수 족에서 이동을 거치지 않은 위치 모수 족인 PDF이므로 평균이 0이겠죠? 그러니까 그 말인 즉슨 2의 i의 평균은 0입니다. 따라서 얘는 얘에다가 평균을 구하면 0이 되겠죠? 다음으로 우리가 시그마 제곱을 구해볼 건데요. 이 시그마 제곱은 xi의 분산인데요. xi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xi는 세타 더하기 2의 i로 정의가 되고, 그래서 오른쪽에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 세타는 상수이므로 분산에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산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i의 분산을 구해주면 되는데, 분산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지만 여기에서 이게 없죠. 왜 그러냐? 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0입니다. 이만큼은. 그래서 계산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주면 수통 원 갬성으로다가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고요. 얘는 이제 2의 i를 나타낸 거고, 2의 i의 제곱을 나타낸 거고, 얘는 fz죠. 그런데 이 식은 내부가 우함수이므로, y축의 대칭이므로, 이거는 0부터 그러니까 구간을 반으로 접어줄 수가 있죠. 이것과 같아지고, 얘는 감마 3과 같음으로, 오른쪽에 있네요. 감마 3과 같음으로 2팩토리얼이어서 2가 됩니다. 우리가 뭘 하고 있었나요? 뭘 하고 있었냐면 표본 평균의 분산,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시그마 제곱을 구하고 있었는데 이 시그마 제곱이 2라고 하네요. 따라서 얘는 정규분포 0,2로 분포 수렴을 합니다. 우리가 이 극한 분포를 왜 구했냐면 결국에는
표본 평균과 중앙값의 분산을 비교를 해서 뭐가 더 효율적인 추정량인지를 알아보려고 한 건데요. 근사적으로. 그래서 이 ARE 상대적 근사 효율을 구해보면 뒤에 있는 게 분자로 가죠. 중앙값의 극한분포 분산분의 표본 평균의 극한분포 분산으로 계산을 해줄 수가 있고요. 이거는 중앙값은 1이었고 분산이 표본 평균은 2이므로 2가 나오게 됩니다. AR2가. 그렇다는 것은 Q2가 표본 평균보다 2배 효율적이다라는 걸 나타내겠죠. 그냥 딱 보시면 1분의 2니까 얘가 Q2의 분산, 얘가 표본 평균의 분산이므로 분산이 2분의 1배니까 2배 효율적이겠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ARE는 제가 좀 제가 이제 수강을 할 때는 살짝 멸시를 했는데 24년도에 나왔더라고요. 24년도 1학기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무시를 하지 마시고 잘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외우면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번에는 근사 실내 구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구간이 익숙한데 근사가 붙은 건 처음 보시겠죠? 일단은 이 실내 구간이 왜 튀어나온지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통계학에서 통계학에서 추론이라고 하면 추정과 검정이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 추정은 아시다시피 점추정이랑 구간 추정으로 나뉘게 됩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게 뭐냐면 MLE를 가지고 한 게 뭐냐면 점추정이에요. 세타에 대해서 이거의 추정 통계량을 구하는 거, 추정량을 구하는 거라고 하죠. 추정량을 구하는 게 점추정이 되겠고요. 구간 추정은 세타에 대해서 구간 안에다가 얘를 집어넣는 거죠. 이걸 실내 구간이라고 하고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앞으로 구간 추정을 배울 것이기 때문에 실내 구간이 튀어나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내 구간, 근사 실내 구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근사 실내 구간을 유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Continuous Mapping Theorem이 있는데요. CMT죠. 이게 뭐였냐면 X가 A로 확률 수렴하고 G가 연속이라면 GX는 GA로 확률 수렴한다 라는 것이 이 CMT였고요. 두 번째로 슬러츠키 정리가 있는데요. 슬러츠키 티오렘이죠. XN이 X로 확률 수렴을 하고 분포 수렴이죠. 분포 수렴을 하고 AN이 A로, BN이 B로 확률 수렴을 할 때 이렇게 더하고 곱한 꼴이 또 분포 수렴을 하는데 얘로 분포 수렴을 한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더하고 곱한 꼴이 분포 수렴을 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네, 그래도 1차 본지가 좀 됐으니까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보시면 위 정리들과 티오렘 6.2.2를 사용을 해서 계속 나오죠. 티오렘 6.2.2 세타에 대한 1 빼기 알파 100 곱하기 100% 신뢰 구간의 근사치를 구할 것인데요. 이 근사치는 이제 n이 무한대로 갈 때라는 뜻이겠습니다. 유도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세타 n 햇이 p 확률 수렴이죠.
실무수 세타 제로로 확률 실험을 합니다. 이때 세타 n 햇은 ml이겠죠. 왜냐면 우리가 티오렘 6.2.2를 쓴다고 했으니까요. 이렇게 되고 i 세타가 세타에 대한 연속함수일 때가 딱 나오면 뭐냐면 CMT 쓰겠다는 거죠. 그러면 CMT에 의해서 i 세타 햇은 i 세타 제로 햇으로 확률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아이고, 그렇죠. 여기까지 문제 없고요. 그리고 우리 띠오렘 6.2.2에 의해서 우리 ML이 빼기 실무수 곱하기 루트 n은 정규분포 0, i 세타 제로분의 1로 분포 수렴을 하게 되죠. 계속 나오죠. 분포 수렴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실내 구간을 유도를 할 거니까 실내 구간 유도를 할 때 생각을 해보면 막 이제 x가 만약에 a보다 작다. 근데 x가 정규분포 뮤 콤마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면 얘를 이제 여기서 뮤 빼고 시그마 나누고 해서 Z로 만들어 준 다음에 사용을 하죠. 이거를 어떻게 이어서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이 오른쪽에서 얘가 Z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을 Z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양변에 루트 i 세타 제로를 곱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오른쪽이 Z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다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얘는 표준 정규분포에서 어이구, 얘는 Z 마이너스 알파분의 2고요. 얘는 Z 알파분의 2겠죠. 여기에서 이제 여기 안에 들어갈 확률이 1 빼기 알파 퍼센트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근사적으로. 그렇지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세타 제로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하는 것이 목표이니까 그러면 양변에 i 세타 제로 나누고요. 양변에 얘를 나누고 얘를 이제 뺀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세타 제로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세타 제로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하기 위해서 실수했고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럼 형태가 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플러스고요. 그런데 우리가 까먹고 있었던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세타 제로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하기 위해선 오른쪽처럼 이렇게 네모가 세타 제로보다 작고 네모가 세타 제로보다 큰 꼴로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양끝 세모랑 네모에 세타가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타 제로가 들어가 있으면 구간 경계에 세타 제로 때문에 올바른 신뢰 구간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냐?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얘 때문에 우리가 이 식 자체를 세타 제로에 대해서 정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타 제로를 적절한 비슷한 놈으로 바꿔줘야 하는데 이거를 슬러츠키 띠오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뭘로 바꾸면 되냐면 i
세타 햇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어떻게 하냐면 클러치키 티오렘에 의해서 잘 보시면 얘는 0이고 얘는 n이죠. 여기에서 이거가 이 위의 식에다가 i 세타 제로가 있는 위의 식에다가 얘를 곱하고 얘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분수 자체를 곱해주면은 증식은 이렇게 성립이 되죠. 그런데 어, 보시면 얘는 1로 가겠죠? 왜냐면 i 세타 햇이 여기로 감으로 양변에다가 i 세타 제로를 나눠주면 이렇게 되니까요. 그리고 CMT에 의해서 얘도 되겠죠. 그러므로 이 분수꼴의 식은 1로 가게 되고요. 1로 확률 수렴하게 되고요. 오른쪽은 원래 표준 정규분포로 분포 수렴하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i 세타 제로가 들어간 식을 얘로 바꿔도 그 같은 자리를 이렇게 바꿔도 똑같이 표준 정규분포로 분포 수렴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이제는 문제가 없죠? 이제는 양 끝에 세타 제로가 들어가는 꼴이 없으므로 얘를 양변에 나눠주고 얘를 뺀 다음에 부호를 바꿔주면 세타 제로에 대한 1 빼기 알파 퍼센트 근사 신뢰 구간은 1 빼기 알파 퍼센트가 아니라 1 빼기 알파 100% 아닌가요? 맞죠? 근사 신뢰 구간은 이렇게 정의되게 됩니다. 참고로 만약에 0.95라고 했을 때 이거를 이런 식으로 쓰시면 그러니까 신뢰 구간이다라고 하고 이렇게 쓰시면 틀려요. 왜냐하면 이 확률은 이 세타 제로가 이 구간 안에 들어가 있을 확률이 0 아니면 1이라서 0.95라는 수치는 여기에서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신뢰 구간은 반드시 이렇게 구간으로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콜로라리 6.2.2는요. 사실 아까 한 거랑 겹쳐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그젠플 6.2.6이 있네요. 이그젠플 6.2.4에서 4에 이어서 이게 뭐였냐면 베타 분포에 대해서 MLE를 구하고 아이세타 구하는 거였던 것 같네요. 이거에 이어서 베타 분포 모수에 대한 95% 근사 신뢰 구간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간 추정을 하는 거죠. 먼저 x1부터 xn까지 표본이 있고 IID하게 fx를 따르는데요. fx의 식은 이렇고요. 앞선 예시에서 이그젠플 6.2.4에서 i세타가 세타 제곱분의 1이고 MLE가 이거 마이너스 시그마 로그 xi분의 n임을 보였습니다. 뭐 새로 보일 필요는 없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뭐 해야 되죠? 티오렘 6.2점이 있어야죠. MLE 분포는 MLE에서 이거 모수 뺀 거에다가 루트 n을 곱한 거는 정규 분포 n 0, i 세타분의 1로 분포 수렴하게 되는데 i 세타분의 1은
세타 제곱이므로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아까랑 똑같이 오른쪽을 Z꼴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양변에 세타를 나눕니다.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또 똑같은 문제가 생겼죠. 우리는 세타에 대한 실내 구간을 구해야 하는데요. 여기도 세타가 있어서 얘를 이제 P, 뭐 Z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타냈을 때 왼쪽이랑 오른쪽에 세타가 들어가게 되겠지요. 그러므로 또 이 세타를 세타 MLE로 바꿔줄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한 빌드업은 이렇게 세타에 대한 MLE가 세타로 확률 수렴함으로 슬러츠키 티오렘에 의해서 이거를 이렇게 바꾼 분모가 바뀌었죠. 이렇게 바뀐 분포도 얘가 1로 수렴하고 확률 수렴하고 오른쪽 원래식은 정규 분포로 분포 수렴하는 것이 이제 보여져 있으므로 얘도 정규 분포로 분포 수렴한다 라는 것을 보일 수가 있고요. 이러면 문제가 없어졌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면 원래 여기 있던 세타가 없어져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되겠죠. 이 상황에서 95% 신뢰 구간을 구해주게 된다면 세타에 대한 95% 근사 신뢰 구간은 이렇게 이거는 외워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 경우는 왜 되냐면 여기 안에 있는 게 이 세타 햇은 통계량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가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요. 마지막만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용물이 중간에 있는 게 상수면 안 돼요. 자, 마지막으로 이그젠플은 끝났고요. 아이고, 마지막으로 누메리컬 메소드, 수치 해석적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MLE의 클로즈드 폼을 못 구했던, 닫힌 해를 못 구했던 로지스틱 분포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읽어보면 때로는 MLE가 존재하는 것을 보일 수는 있는데 이 L 프라임 세타는 0의 해가 닫힌 형태로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못 구한다라는 뜻이죠. 이거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 앞에서는 그냥 이제 있는 거에 만족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고 넘어갔는데 이런 경우 뉴턴스 메소드, 뉴턴의 방법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MLE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수치 해석적 방법이라는 거 안에 뉴턴의 방법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뉴턴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림이랑 같이 봐야 되는데 잘 보이시겠죠? 이제 어떤 상황에서 가는 거냐면 우리가 이렇게 L 세타가 이렇게 생겼는데 L 프라임 세타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지점을 구하고 싶어요. 근데 얘가 못 구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점을 어떻게든 알아내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요. 먼저 1번 아무 지점 세타 햇 0을 고릅니다.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골랐다고 칠게요. 세타 제로 이렇게 여기에서 L 프라임 세타 위에 접선을 구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 그림이랑 같은 상황이에요. 세 번째로 해당 접선의 X 절편을 구합니다.
여기겠죠? 제가 지금 핑크색으로 표시한 여기 x 절편을 구하고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 다시 이 지점에서 다시 L 프라임 세타 위에 접선을 다시 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겠죠? 벌써부터 이 세타 헷 숫자가 아주 가까워진 걸 볼 수가 있죠? 이거를 제 생각에는 여기 사이에다 접선을 구한다를 써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접선을 다시 구한다. 아무튼 이게 이 차이가 x축의 점 이거랑 이거의 차이가 매우 작아질 때까지 반복을 하면 언젠가는 이 숫자가 이 세타 헷 n이 세타 ml로 수렴을 하겠죠. 이런 느낌입니다. 이거는 일단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제 홈워크나 족보에 있으면 그러면 그때 가서 더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느낌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한 거를 요약을 해보면은 제 첫 번째로 디오렘 6.2.2를 배웠고요. 매우 중요. 근사 효율, 그리고 상대 근사 효율 배웠고요. 그 다음에 근사 신뢰 구간 배웠고요. 근사 신뢰 구간은 대체로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제 슬러츠키 정리를 이용해서 해결을 하는 거겠죠. 슬러츠키 정리를 이용해서 해결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치해석적 방법, 뉴턴의 방법을 배웠죠. 좋아요.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